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고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접수 단계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계획 신고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셔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에 고용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그리고 매출액 등,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파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용보험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ei.go.kr을 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기업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이디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고용보험 창이 보이는데요. 로그인 하셨죠? 이 중에 기업 서비스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탭이 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탭에 보면은 5가지 종류의 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5가지 탭 중에서 2가지 유급 휴직과 휴업을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급 휴직은 한 달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휴업은 근로시간 등을 조정을 해서 20% 이상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중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유급 휴직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획 신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연월일을 우리 회사는 2020년 4월에 하겠다라고 하시면 4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 기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실 때 입력된 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와요. 근데 혹시 중간에 사업장이 뭔가 주소나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꼭 기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담당자 분이 만약에 휴업을 가셔서 연락이 안 되면 보완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을 입력하는 탭이 나옵니다.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 입력하실 때 주민번호를 치시면 자동으로 성명이 뜨는데요. 주민번호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밑에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이용하시면 돼요.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대상자가 뜹니다. 이 중에서 만약 우리는 2명에 대해서 휴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휴직 대상자 2명을 클릭을 하셔서 적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2사람이 휴직하는 기간에 대해서 옆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휴직은 아시다시피 한 달 이상 사업장을 출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 기간도 한 달 이상 기간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후부터 한 달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한 달 기간을 정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옆에 휴직 일수가 자동으로 뜨죠. 이거는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2명을 입력을 하면 또 밑에 보면 또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이 또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저장된 대상자 명단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고용유지 조치 휴직 내용이 있죠. 고용유지 조치 휴직 기간의 휴직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쓰시는 건데요. 휴직수당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신 내용을 쓰시면 돼요. 보통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균 임금의 70%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은 제가 아까 3월 13일부터 4월 12일 기간을 선택을 했고요. 고용유지 조치 사유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유지 조치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에 해당하는 걸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로 체크를 하시고 상세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여행약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크시잖아요. 여행약 같은 경우는 예약이 전체 취소된 건이 있으면 그런 취소된 사유를 쓰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첨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장부나 이런 것들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서류인데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는 여행했던 그 예약건들이 취소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와 노사 협의한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직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동의서하고 기타 첨부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서류들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첨부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송 버튼이 뜹니다.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계획신고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가 되고요. 접수된 계획신고서는 각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될 거고 문제가 없으면 처리됐다라고 보시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휴업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휴업 탭을 클릭을 하니까 신청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신청 연도 2020년도 3월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저장된 값이 나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반드시 전화번호, 휴대번호, 담당자, 성함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020년 3월달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보면 피보험자 등록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대상자 피보험자가 뜨고요. 이 중에서 휴업을 참여하실 대상자를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휴직하고 휴업하고 좀 다르죠. 휴직은 기간을 전체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휴업은 해당 월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월에 대해서 휴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8시간 모두 휴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8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8시간 중에 나는 6시간만 감축시키겠다라고 하면 6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 편의상 8시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거고요. 여기 8시간을 입력할 때마다 옆에 있는 일과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자동으로 일수와 시간이 합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임의로 넣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인 소정근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2명에 대해서 10일 동안 휴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각각 80시간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나오죠. 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을 사업주분들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휴업 실시하기 전 6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이유는 휴업한 달과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총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가 됐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요. 기준기간이 예를 들어서 3월달 휴업을 하신다고 하면 기준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1월달이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직전 6개월은 9월달에 해당이 되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가 3명이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9월달은 영업일수가 19일입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8 곱하기 3 19 곱하기 8 곱하기 3을 하면 456시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소정근로 시간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직전 5하고 4개월은 10월하고 11월을 각각 의미를 하고 10월과 11월은 각각 영업일수가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 곱하기 소정근로 시간 8 곱하기 총 근로자 수 3명 하면 504시간 504를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하면 소정근로 시간 총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근데 초과근로 시간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불규칙한 초과근로 시간은 입력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생략을 하고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3월달 고용유지 조치 기간 소정근로 일수라고 나오죠.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부터 3월 31일. 휴업은 한 달을 전체 다 하지 않아도 한 달 미만으로 20시간 근로시간만 감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수는 자동으로 2명으로 산정이 됐고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은 여기 직전 6개월에서 4개월의 평균이 자동으로 이렇게 488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건데요. 고용유지 조치 기간은 3월 달을 의미를 하고 3월 달에 휴업한 시간을 뺀 총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3월 달에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총 발생하는 총 근로 시간을 먼저 구해야지 위에 휴업한 시간 80시간 더하기 80시간 160시간을 빼면 3월 달에 총 근로 시간이 산정이 되겠죠. 3월 달에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총 근로 시간은 3월은 영업 일수가 22일이에요. 그래서 22 곱하기 3명 곱하기 8시간 하면 528시간이 나오고요. 528시간에서 휴업 160시간을 한 시간을 빼면 368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368시간을 기재를 하니까 3월 달에 단축된 근로시간이 120시간 나오고 근로시간 단축률은 24.59%가 나오네요. 자, 20%를 초과했죠. 그러면 휴업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임금 보전 지급 기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사협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임금 사항을 내주시면 돼요. 휴업수당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 사유 선택을 하시는데 매출액이면 매출액으로 해주시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업장이다 라고 하시면 8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 서류는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휴업과 다르게 이 첨부 서류 1번에 보면 취업규칙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취업규칙을 저희가 받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을 할 때 사업장마다 총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휴일도 다르고 하루 근무하는 시간도 8시간인 사업장도 있고 7시간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규칙 등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똑같이 고용조정의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그리고 노조 합의, 노사 회의록
등 노사가 같이 협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에다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10메가가 넘어가는 그 자료들은 첨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클 경우에는 좀 쪼개서 나누어서 첨부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전송 누르면 관할 고용센터로 이제 이 자료가 전송이 되고 관할 센터 담당자가 계획 신고서를 확인을 해서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보완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변경 신고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휴직 같은 경우는 변경이 많이 없는데 휴업계획 신고서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업을 선택하시는 많은 사업주 분들이 왜 휴업을 하시냐면 갑자기 생산 물량이 늘어나서 A라는 사람이 23일날 휴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임의로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 변경 신고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획 변경 신고서 탭에 들어가셔서 그 계획 신고서 접수 번호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지금 검색 값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송을 한 계획 신고서 접수 번호가 뜰 겁니다. 그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신고한 계획 신고서가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시고 혹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를 해서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하시면 변경 신고서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고 그 변경 신고서에 의해서 휴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변경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변경을 예를 들어서 23일 날 그 대상자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 변경하기 전날 22일까지는 계획 신고서가 접수돼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접수된 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맨 마지막 단계에 신청을 하시는 거겠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신 다음에 고용유지 계획에 의해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시고 그 이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탭 3개 중에 이제 신청서 탭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계획 신고서 접수 번호를 검색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안 되지만 아마 여러분은 되실 거예요. 불러오면은 계획 신고서 당시에 신고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모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 2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주신 휴직 수당 지급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달이니까 뭐 200만 원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입력된 값은 여기 지급한 수당 총액에 자동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으로 산정된 임금 수당 총액에서 지원금 산정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금액이 여기에 보여질 거고 이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급받으실 은행을 계좌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고 첨부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서 임금 대장과 지급 내역서 은행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했다면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휴직을 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첨부 서류에 첨부해서 저장해서 전송해 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가 되고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휴업지원금입니다. 휴업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서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신청서 탭에서 검색을 통해서 계획 신고서를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획 신고서 당시 접수됐던 휴업 대상자 목록이 뜰 거고요.
휴업 대상자가 10일을 일했는데 나는 10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8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여기 80만 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입력이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고 기준기간 총근로시간과 총근로시간은 계획신고서 제출할 때 작성하셨던 거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임금 보전, 지급한 임금 총액 80만 원을 두 번 했으니까 160만 원이죠. 160만 원을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금품 총액 곱하기 지원율이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하신 게 저희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넘는 지원 금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요. 내가 80만 원을 줬다고 해서 이제 80만 원에 대한 이제 총 지원금이 계산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하루 휴업 수당을 산정을 해서 휴업 수당 곱하기 휴업 일수 한 거에 4분의 3이나 3분의 2가 지원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은행 마찬가지로 등록 계좌를 등록해 주시고 첨부 서류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과 출퇴근 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월별 임금 대장 차례대로 첨부하시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전송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마찬가지로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운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